폭염과 대형 산불,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더 광범위해지고 극심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지난달 발표한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IPCC가 발간한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의 기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IPCC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IPCC는 어떤 이런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IPCC에서는 1990년 이래 5년에서 한 7년 간격 정도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이제 워킹 투 그룹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6차 평가 보고서입니다. IPCC는 이제 세 개의 실무 그룹이 있는데 워킹 원 그룹이 기후변화 과학 분야를 다루고요. 워킹 투 그룹이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취약성을 연구를 하고요. 워킹 3 그룹이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연구한 후 각각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죠. 예. 워킹원 그룹의 그 보고서는 2021년 8월에 발표가 됐고요. 뒤이어 발표된 워킹2 그룹의 보고서를 오늘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는 전문이 발표가 된 게 아니라 요약본이라고 들었거든요. 지난 2014년에 발표됐던 그 5차 보고서와는 어떤 좀 내용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은 요약본이죠. 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크게 머리말, 또 현재와 미래의 영향과 위기, 그리고 적응 수단과 활성화 방안 및 기후 탄력적 개발의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이제 8년 전에 5차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안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기후변화 리스크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적응 계획 실행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 패트릭 타울라스는 IPCC의 워킹그룹 2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대기는 화석 연료가 도핑된 스테로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더 강력하고 더 길고 더 빈번한 극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인적 및 경제적 영향이 큽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지역은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중남미 일부 지역들입니다. 작년에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보았듯이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기후 완화의 야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완화 외에도 적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한 기상현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기록적인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서 수세기 동안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죠. 네. 그러니까 8년 전보다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고 대응을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분량이 이게 실제로는 3,600페이지나 된다고 하는데 센터장님께서 조금 그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IPCC 워킹 투 그룹이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총 18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 10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5차 보고서 이후에 인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전 부분의 기후변화 대응도 동시에 증가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육상 담수 생태계 서비스로 최대 60%의 생물종은 5도 기온 상승 조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고 생물종의 멸종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보고서는 또 식물과 동물 약 절반의 서식지가 고緯도라든가 고지대로 이동하고 식물의 약 3분의 2는 봄철 생육이 빨라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1970년대 이래 강과 호수는 10년간 0.01도에서 0.45도 온난화를 겪었고 북반구 호수의 결빙을 감소시키면서 부영향화를 가속화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해양 연안 생태계 서비스로 1950년대 이래 온난화에 의해서 해양 생물군은 10년당 약 59km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 해양 생물종의 계절 변화도 10년당 3일에서 7.5일 빨라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에는 전 지구적으로 플랑크톤이 감소하면서 5.7에서
15.5%의 수산전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생물군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건데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번째 이제 부분부터는 인류에 대한 영향이 나옵니다. 예. 인류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약 40억 명의 인구는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고요.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강해지고 빈번해지면서 연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커졌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빙하가 녹는 속도가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가속화되었는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향후 더 많은 강우와 함께 빈번하고 강한 가뭄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식량 섬유, 기타 생태계 산물로 식량 안정성과 영양 실조의 지속 악화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 마련에 실패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고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10%, 2100년에 30% 이상의 작물 생산이라든가 축산 지역이 기후적으로 부적합 환경에 처할 것이 전망이 되고요. 현재의 적응 능력에도 식량 감소의 영향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도시 정주지, 주요 기반 시설로서 5차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 위기에 처한 도시 인구와 재산이 증가를 했고 대부분의 도시 성장이 적응 대책 수립이 미비한 위험한 지역들이죠. 예컨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도시거주 인구는 약 3억 9천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 90% 이상은 저개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까지 25억 명의 도시거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최대 9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1.5도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면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 2도에서는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는 건데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가 건강, 웰빙, 그다음에 공동체 구조 변화로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건강이라든가 또 웰빙이라든가 공동체 구조의 악화가 예상이 된다. 또 수인성 감염, 또 매개 감염, 전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극한 기상, 또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광범위한 영역의 비전염성 질환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정신건강, 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영양실조 악화를 전망을 했고요. 여덟 번째 가서는 빈곤, 생계 지속 가능 발전인데요. 기후변화 발전이라든가 취약성과 불평등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예상되십니까? 네,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따로 나왔는데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극한 기온 발생 및 강수 변동성 증가로 인해서 식량이라든가 물 안보 부분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라 세기 말까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5에서 20% 증가한 가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가 주요 부분 및 지역에 따른 리스크로서 기후변화에 연계한 시스템 변화는 자연과 인간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데 네. 다양한 규모의 적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적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기후 탄력적 개발 경로 등의 내용이 더 들어있죠. 우리나라 정부도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가능한 정책 옵션이죠. 선택을 좀 향후 적응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네. 적극적인 정책 수립 또 시행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기후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겠습니다. 다시 시작개론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